자, 오늘은 아나페스라는 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AI 시대의 숨은 수혜주라고 불리는 이 기업,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AI 하면 다들 엔비디아, HBM 이런 것만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그림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핵심 조각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AI를 직접 보고 느끼게 해주는 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신경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나페스가 등장하는 거죠. AI 기술이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오려면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아나페스를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AI 시대에 어떤 반도체가 중요한지 짚어보고 아나페스의 현재 주력 사업과 미래 먹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그림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GPU와 메모리. 그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AI라는 게 단순히 똑똑한 두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두뇌가 연산한 결과를 보여줄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하고 또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연결성이 받쳐줘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연산을,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메모리를 책임진다면 아나페스는 바로 이 디스플레이와 연결성, 이 두 분야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아나페스의 현재를 책임지는 주력 사업, 바로 OLED 기술 리더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사업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 아나페스라는 기업의 특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매출의 80% 이상이 어디서 나오죠? 네,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고객사가 아니라 거의 운명 공동체 수준의 아주 깊고 끈끈한 관계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만들길래 삼성이란 이렇게 가깝냐? 바로 T콘, 타이밍 컨트롤러라는 반도체 칩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디스플레이의 두뇌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에 뭘 어떻게 보여줄지 지시하는 사령관 같은 역할이죠. 특히 아나페스는 이 T콘에 들어가는 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T콘 기술이 왜 지금 중요하냐면 바로 AI PC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노트북이랑 AI 노트북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디스플레이인데요. 전력은 적게 쓰면서도 반응 속도는 빨라야 하는 OLED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까다로운 OLED를 제대로 구동하려면 아나페스의 고성능 T콘이 꼭 필요한 거죠. 이들의 시장 지배력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요즘 프리미엄 자동차에 들어가는 OLED 패널, 이거 굉장히 비싸고 기술력도 많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이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하는 이 시장에서 아나페스 칩의 점유율이 무려 90%에 달합니다. 이건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AI PC 시장 성장세도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가 OLED 노트북을 1200만 대 팔았는데 그중에 900만 대에 아나페스 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OLED 노트북 4대 중 3대는 아나페스 칩으로 구동된다는 얘기입니다. AI PC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나페스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아나페스의 안정적인 현재, 그러니까 캐시카우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투자자라면 현재보다 미래를 봐야겠죠?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나페스의 미래 성장 동력, 자회사 GCTS의 통신 칩 사업입니다. 이 GTCS가 뭐라냐면요, 5G 모뎀 칩을 만듭니다. 이 시장 정말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사실상 퀄컴이라는 거대 공룡이 꽉 잡고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오는 시장이에요. 기술 장벽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GTCS는 그중에서도 와이파이 도시락 같은 고정형 무선 액세스 FW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퀄컴이 버티고 있는데 작은 회사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거대 통신사 버라이즌이 GCTS의 개발 자금을 대주고 직접 공급 계약까지 맺어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버라이즌이 GCTS의 기술력을 그만큼 높게 평가했다는 강력한 증거죠. 이게 그냥 개발 중입니다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개발은 끝났고 고객사 샘플 검증도 마쳤습니다.
심지어 삼성 파운드리를 통해 양산 준비에 들어갔고 올해 말부터는 실제 납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상용화를 향한 단계가 아주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얼마나 팔아야 돈을 버냐? 손익분기점이 연간 150만 개, 매출로는 약 7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이게 허황된 숫자가 아닌 게 이미 버라이즌이나 일본의 교세라 같은 대형 고객사들과 계약을 맺어서 초기 물량은 확보된 상태라는 겁니다. 손익분기점 달성이 상당히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사업을 합쳐서 아나페스의 큰 그림, 종합적인 비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두 개의 강력한 엔진으로 AI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AI PC와 차량용 OLED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안정적인 본업, 아나페스가 있습니다. 시장의 선두주자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5G 모뎀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도전하는 신흥 강자, GCTS가 있습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아주 매력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나페스의 전략은 AI 시대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AI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디스플레이와 AI 기기들이 서로 소통하는 오지 통신망, 이 두 가지를 모두 잡겠다는 거죠. 인간과 AI의 접점, 그리고 AI와 AI의 접점을 모두 장악하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짚어볼까요? 첫째, 삼성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통해 AI PC용 OLED 시장을 선점했다. 둘째, 수익성 높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셋째, 버라이즌이 인정한 GCTS의 5G 모뎀 칩이라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품고 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아나페스는 AI 산업의 두 핵심 축을 모두 공략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세상의 모든 기기로 확산될 때 과연 두뇌를 만드는 엔비디아만 중요할까요? 아니면 AI를 보고 느끼게 해주는 눈과 모든 것을 연결하는 신경망을 만드는 기업들도 그만큼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AI 산업의 가치 사슬이 어떻게 재편될지 고민해볼 만한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특정 종목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